바빠가 뭔지도 중요한데요. 여기 바빠, 초등 문해력. 이렇게 해서 우리는 1단계를 시작할 거니까. 저는 지금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반 어저께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바스클이라고도 줄여서 말할 건데, 일단은 바빠 초등 문해력. 더 쉽게 그냥 바빠 국어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초등 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그럼 초등 문해력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야. 뭘 하든지 대표 화면이 가장 아이들 눈에 잘 띄고 학부모님도 눈에 잘 띄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오늘 1단계 1호하고 2호를 제가 보여드리긴 해도 전체 흐름은 당연히 아셔야 돼서 바빠가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1단계에서는 1학년에서 3학년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그냥 1학년 대상으로 나갔으니까요. 1호부터 8호까지 들어있고요. 1호부터 8호인데 1, 2, 3, 4호를 한 달에 한 권을 끝낼 수도 있고요. 보통 6주에 한 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고 좀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1단계 책에서는 독해와 속담 따라쓰기 맞춤법이 되어 있는데 1호 책이 이솝 우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호 책 위주로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바빠의 그림 일러스트가 너무 귀엽거든요. 첫째 마당과 바빠는 제 다음 페이지를 드릴게요. 첫째 마당은 독해 한 걸음이고요. 독해 한 걸음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마당은 속담 따라쓰기 한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마당은 독해고 둘째 마당은 속담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첫째 마당에 첫 번째 그림들이 있어요. 이솝 우화가 이렇게 있거든요. 너무 예쁜 이솝 우화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여우랑 두루미가 나와요. 동화가 딱 4개 나오거든요. 이 동화는요, 차시는 8차시로 되어 있지만 1, 2가 한 가지의 동화, 3, 4, 5, 6, 7, 8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제목 찾기 이런 거 해보셔도 좋고요. 이 이솝 우화의 전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문제 구성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1학년이 되는 친구들인데 정말 바빠 문해력을 시키면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모를 수가, 이렇게 모를 수가, 두루미도 모를 수가, 딱 줬던 개, 그 개가 아인지 어인지도 모를 수가. 그래서 이 구성을 저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더니 이 독해 한 걸음의 이솝 우화에서 첫 번째 지문을 읽고 나면 어휘력 문제가 나와요. 이해력, 사고력, 내용 정리, 맞춤법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은 교재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랑 교재를 보고 다시 이따가 이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런 장점이 있구나가 보이실 거고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하실 때는 당연히 교재가 테이블에 있어야 하고 어머님들하고 교재 이야기를 해본 후 그 다음에 이렇게 특징과 특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둘째 마당에서 속담 따라쓰기 한 걸음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제가 일부러 정리를 해본 건 사실 뭐 우리 어른들이 가재는 개편을 모르시는 게 아닌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편을 들어준다? 그럼 그 속담은 가재는 개편? 이렇게 요 정도는 우리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해봤고요. 밑에 페이지에는 이제 만화로 그려보기랑 기억에 남는 낱말 쓰기 통과 문제도 물론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한 번 더 담아갈 수 있는 교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실제 교재를 한번 넘어가서요.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수업을 하신 원장님들도 뭐 저와 다른 생각으로 하셨을 수도 있고 수업을 안 하고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교재를 한번 같이 1단계 1호 교재 한번 훑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단계 1호 교재입니다. 바빠 초등 문해력 1단계 1호. 얘를 보면요. 저도 독해를 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1단계 1호에, 여기 물론 영재교육학 박사, 제가 박사가 아니라 할 수 없이 우리 호사라 박사님을 빌려서 박사님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1단계 1호는 우리가 바빠라는 이름을 명칭을 가진 이유가 바쁜 학생들에게 빠른 효과로 두뇌 자극을 학습시킵시다. 특히 오늘 요하는 건 문해력 파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초등 필수 교과가 연계되어 있다는 거고요.
얘가 왜 2호가 펼쳐졌을까요? 1호의 첫째 마당을 보면요. 여우와 두루미 원, 투. 하늘을 날고 싶은 거북 1, 2. 욕심쟁이야 땅콩, 개미와 번데기. 이솝 우화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번에 두 편씩의 스토리로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여우와 두루미를 보면서도 아이들이 두루미를 몰라서 저희 같이 두루미가 뭔지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저 그냥 네이버로 들어가서 애들이 두루미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그냥 두루미를 클릭해서 이미지를 보여주고 얘들아 이게 두루미야. 이렇게 하면서 잠깐의 설명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독해의 기본은 처음에 시작하는 게 바로 읽기거든요. 독해란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교재 연구를 하면서 너무 좋은 점은 제가 정말 꼼꼼한 독해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강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저 이렇게 꼼꼼하게 읽지 않거든요. 이 책에서 독해 한 걸음을 할 때 독해의 시작이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한다는 말이구나. 우리 빠독이가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문이 나오고요. 첫 번째 지문이 4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이 지문을 아이들하고 같이 첫 번째 시작하는 거는 읽기를 해야 되겠죠? 읽기를 할 때는 아직까지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렵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락을 나누어서 같이 읽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끊어 읽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한 친구가 이거를 다 읽긴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저의 수업의 현재 제 수업의 기준은 그룹 수업입니다. 개별 수업 아닙니다. 그룹 수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끊어 읽어요. 3단락씩 끊어 읽던가 스토리를 봤더니 얘는 조금 더 끊어 읽어야 되겠어? 단락을 나누어 주고 A 친구, B 친구, C 친구를 정해 주었어요. 그럼 A 친구가 장난꾸러기 여우가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저는 이렇게 읽을 때 자, 여기에 나오는 동화예요, 이거는. 이솝우화니까 동화기 때문에 동화 스토리를 읽을 때는 무엇을 찾아야 하냐면 등장인물을 찾아보자. 등장인물에 밑줄 쳐보세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읽으면서 장난꾸러기 여우가 두루미를 할 때 두루미를 몰라서 아까 설명한 거예요.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자, 우리 동화는요 보통 인물이 있고요. 사건도 있고요. 배경도 있어요. 동화 스토리의 특징을 가르쳐 줄 때는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간 친구 자 인물 사건 배경으로 동화가 나뉜다. 아닙니다. 얘들아 우리 등장인물 여기에 나오는 동물이 누가 있는지 찾아보자가 1번. 두 번째 어디 있는지까지 너무 세세히 들어가면 동화 스토리를 아이들이 놓쳐요. 그냥 쭉 읽었어요. 특별 요리를 만들어서 널 대접하고 싶어. 노을이 질 무렵 두루미는 여우의 집에 찾아갔어요. 어서와 친구야. 여우는 곧 음식을 내왔어요. 네가 좋아하는 생선 스프야. 많이 먹어 두루미야. 제가 지금 무얼 하는 것 같으세요? 아까는 읽기를 할 때 등장인물 찾았고요. 지금은 읽기를 할 때 끊어 읽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고 끊어 읽으면 같이 끊어 읽거든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다 끊어요. 그런데 스프가 납작한 아니고 제일 쉬운 방법은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하겠어요. 단락이 끝날 때 끊어 있는 방법을 연습시켰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끊어 읽고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면 근데 이제 책을 읽을 때 특징이 있어요. 글씨를 보는 친구. 책을 친구가 읽고 있는데 그림만 보는 친구. 근데 A 학생, B 학생, C 학생이 있다고 하면 읽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거든요.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는 방법 중에서 아주 책을 열심히 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친구가 이렇게 읽다가 장난꾸러기 여우가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특별 요리 만들어 여기 틀렸어요. 특별 요리를 그럼 그 다음 친구가 바로 치고 들어가요. 자, 우리 학생들이 테이블에 8명이 있다고 가상을 하면 자, 저는 보통
오른쪽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책을 읽히거든요. 첫 번째 친구가 읽다가 단락을 놓치면 두 번째 친구가 바로 읽어야 돼요. 이거를 할 때의 장점은 뭐냐면요. 정말 꼼꼼히 봐야 해요. 내 차례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읽기가 일단 1번 지문 읽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들어갑니다. 지문을 잘 읽었어야 여기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거든요. 문제는 5페이지하고요. 6페이지에 나오는데 문제는 총 5문제가 나옵니다. 문제도 그냥 제가 처음에 첫날 수업을 할 때는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했고요. 그 다음 수업할 때는요. 제가 교재를 봤더니 1번 문제는 어휘력을 요하는 문제였구나.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설명을 완성하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 노을이라는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낱말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고 또 여기 힌트도 들어있게 회색으로 하나 되어 있어요. 노을은 뭐냐 하면 해가 질 때 하늘이 붉게 보이는 것. 불그락, 푸르락은 뭘까요? 뭐가 나서 얼굴색이 변하는 모양인데 척 아니겠죠?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하는 모양. 그럼 아이들이 여기다가 이제 쓰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치미를 떼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다. 이게 이 문제를 읽고 어휘력을 알아보는 건데 제가 교재를 처음에 이 교재를 지문 읽었어? 여우와 두루미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애들이 잘할 것 같은데 한 페이지 넘어갔네? 문제가 엄청 조금이다. 애들 진짜 빨리 풀겠다. 거의 다 맞겠네. 4번, 5번. 이 정도 문제 양이면 교재가 정말 빨리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했는데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애들은 끝도 없이 모르더라고요. 자, 잠깐 지문에서 초대를 했고요. 두루미 잘 모르겠고요. 불그락 푸르락 시치미를 떼요. 잘 몰라요. 얄미운 정도는 아마 알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두루미의 목까지. 진짜 모르는 낱말 엄청 많아서 저는 이제 결정을 했어요. 저희 스타일하고 다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첫 번째 1단계는 일단 4, 5까지는 나는 그룹 수업으로 가리라. 자, 그런데 지금 벌써 3호에 도착을 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3호로 갔더니 속도가 막 빨라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대로라면 지금 5호부터 8호까지는 개별 진도로 좀 나가볼까? 라고 생각하는 게 그룹 수업은 친구들이 한정되어 있고 개별 수업은 사실 아이들이 더 많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넘어가서요. 첫 번째 문제의 어휘력을 우리가 알아봤다면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제 이해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우는 두루미를 무슨 식사에 초대했어요? 저녁? 점심? 그랬더니 애들이 다시 빽해서 돌아가요. 무슨 식사에? 저녁 식사에. 우리가 만약에 중고등학생이거나 초등 고학년이라면 요 정도 지문으로 빽하면 큰일 나겠죠. 문제를 풀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꼼꼼히 읽었나를 이해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력이라고 했구나. 두루미는 맛이 없어서 음식을 못 먹었을까?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먹지 못했을까?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먹지 못했어.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고, 여우는 먹지 못하는 두루미를 보며 미안해했을까요? 시치미를 뗐을까요? 시치미를 뗐어. 자, 여기까지 잘 넘어왔어요. 그런데 수학 문제도 아닌데 이거를 왜 사고력이라고 했을까 하고 생각해 봤거든요. 요 사고력이라고 했던 이유는 좀 너가 이 내용을 이해했는지 너의 생각까지 잘 알아보는 건데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이걸 풀 때 두 명의 학생이 다 틀린 거예요, 이 문제를. 두루미는 음식을 모두 먹어치우는 여우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답은 여우가 나에게 장난을 쳤구나. 우리 아이들 두 명 다 이거를 체크한 거예요. 정석권 만들었는데 미안하네? 라고 한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얘네가 내용 파악이 안 됐구나. 제가 다시, 우리는 동화를 지금요, 첫 번째 한 편을 읽은 거예요. 여우와 두루미 동화는요, 문제 5개가 끝나면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다 읽었어야 되나? 그렇지만,
여기에 나온 사고력 문제는요, 왼쪽 지문 하나만 읽어도 풀 수 있어야 돼서 이제 알았어요. 이 아이들이 책을 별로 안 읽었구나 하고 이 수업이 끝나고 어머니들하고 잠깐 복도에서 잠깐 상담을 뭐 한 5분 상담을 해봤어요. 정말 독서를 안 한 친구들, 저희 동네 분위기에 국제학교 친구들이 많은데 이 두 명의 학생이 다 국제학교 친구들이었습니다. 영어를 엄청 잘하는데 국어책을 별로 안 읽었구나. 이 정도 내용의 동화를 아직 이해를 못해서 하지만 좋은 점이 있었어요. 엄마들의 만족도가 아직 높았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동화도 읽고 지문도 문제도 풀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접해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고학년까지 하기 그렇고 시중에 많은 독해 교재나 문해력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 어머니가 사서 어머니가 공부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학원에서 해주거나 우리 교실에서 이 교재를 해줄 거니까 엄마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하고 수업하면서 이 독해력, 우리 문해력 내용이 아이들하고 적절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이 교재를 만드시고 뭐 집필하신 박사도 아닌데 이 교재를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학원에 내 아이들 1학년 수준에 너무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번 문제에 들어가면 이제 내용 정리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요. 아이들이 즐겁게 동화를 읽고 간단한 문제 3개를 풀어 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내용을 정리할 건데 원래는 이 내용들이 다 없어야 해요. 장난꾸러기 여기 사실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어? 아, 장난꾸러기 여우가요. 두루미를 저녁 뭐에 초대했을까요?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사실 그 다음 스토리 원래는 이 스토리가 하나도 없고요. 장난꾸러기 여우가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요. 언제? 노을이 질 무렵에 두루미가 여우의 집을 찾아와서 여우는 두루미를 반갑게 맞이하며 음식을 내왔어요. 그러나 음식은 납작한 접시에 담겨 있어서 두루미의 기다란 부리로는 도저히 먹을 수 없었어요. 여우는 어떤 표정을 지었냐면 얄미운 표정으로 두루미를 쳐다보고 뭐 두루미 목까지 그래도 모두 먹어치우고 두루미는 배고픈 채로 집에 돌아왔지요. 이 내용이요. 실제로 초등학교 지금 1학년 1단계라서 다 들어있는 거지 원래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동화를 읽고 나서 아이들이 찾아보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1학년에 맞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장난꾸러기 여우가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노을이 질 무렵 두루미는 여우의 집을 찾아갔어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애들하고 한 번 더 읽기 했어요. 이 책은 바빠 문해력 책은 원래 본교재가 있고요. 우리 익힘책을 뭐라고 하냐 하면 도약 익힘책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두 권을 꼭 다 합니다. 본교재를 학원에서 하고 도약 익힘책을 집으로 짠 하고 보내려고 했는데 문제 상황이 발생했어요. 어머님들이 도약 익힘 책을 하려고 보니 본교재의 지문을 모르겠네요. 본교재도 같이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본교재, 도약 익힘 책, 본교재를 제가 여우와 두루미 1, 2차시 수업을 했으면 익힘책도 같이 본교재랑 같이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읽었던 동화의 내용을 사실 우리 어머니들이 이소부화를 그 옛날 엄마들도 읽어보셨단 말이죠. 그 내용을 보시고 같이 할 수 있게 했고요. 이것도 문제를 풀 때 어머니들한테 중점적으로 읽기 해주세요. 어떤 읽기? 소리 내서 읽기 해주세요. 수업할 때는 너무 간단했어요. 수업 내용을 같이 알아보고 문제 1, 2, 3, 4, 5 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또 읽고 등장인물 찾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이야기해보고 여기 또 1, 2, 3, 4, 5 찾고 이렇게 해서 본 교재와 도약 익힘책을 같이 집으로 보내고 이 수업의 기준을 저는 50분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욕심을 부렸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했냐 하면요. 아, 나는 동화를 읽고 속담까지 해야지 이 수업을 50분에 해야지 라고 잡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친구들이 워밍업 연습이 안 돼서 첫 차시에는 이렇게까지 갈 수는 없었고요. 동화를 2개 하는데 50분이 걸렸어요.
지금 책이 얘가 지금 1호 교재, 2호, 3호. 그러면 제가 1호를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자, 1주, 2주, 3주, 4주. 아, 너무 한 권을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얘는 좀 많이 해볼까? 라고 했다가 5주, 6주. 와, 무슨 한 권을 2달 동안 하겠네? 너무 저의 텀이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패턴을 조금 바꿔서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요. 1주, 얘는 변함이 없어요. 3주, 4주. 그 다음에 2호가 들어갈 때는 다행히 동화가 아니에요. 2호 책 잠깐만 볼까요? 2호는 제목만 한번 살펴볼게요. 코딱지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화려한 색의 똥이 있다고 북극곰 털이 흰색이 아니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별똥별, 돌멩이가 나오고 공룡, 부엉이 올빼미 헷갈려, 사막이 나오네, 세포가 나오네. 아, 이거 보니까 알겠네. 2호의 내용은 과학을 다루고 있어요. 과학을 다루고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2개 하고 속단 하나, 2개 하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3주, 4주, 그리고 5주, 6주 정도. 제가 1호를 할 때는 지금 얘가 지금 1호입니다. 헷갈리실까 봐. 1호를 할 때는 수업을 한 7주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7주를 하지 않았던 게 우리 친구들이 최대 8주까지 수업을 이 내용으로 한다고 해도요. 저는 50분 수업을 2회를 하거든요. 나는 매일매일 수업하는 학원이야. 50분씩 수업을 하는데 이 50분 수업 안에 보통 뭐 다른 가맹 하시는 분들은 국어가 있고 타 과목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50분을 4번 하셔도 저와 같이 50분을 2회한 수업 주차로 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을 했더니 아, 이제 50분씩 2회 수업을 하면 이 내용이 다 끝나네? 그러면 한 달에 한 권씩은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처음에 이렇게 이소부화 들어간 내용 한 권을 끝내고 나니까 속도가 완전히 빨라졌어요. 자, 2번째. 여기 4번 줄거리 잠깐 제가 봤고요. 5번 내용을 안 봤습니다. 파란색 글자를 5번에는 주제가 뭐냐 하면요. 얘가 말하고 싶은 건 고쳐 쓰세요. 고쳐 쓰려면 그거는 맞춤법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대접하고 싶어. 한 친구는 이것만 고쳤고요. 한 친구는 다 고쳤습니다. 대접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합니다. 글씨를 아이들이 자꾸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쓰기를 연습한 후에 제가 마지막으로 5번까지 다 들어가고요. 동화 1, 2 챕터에 지금 여우와 두루미가 끝나고요. 여기에서 맞춤법 한 번 연습했어요. 대접하고 싶어 할 때 불, 끄락, 푸르락. 아, 저 이렇게 쓰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제가 리을을 잡고 굴려 써서 정석껏 요 내용들을 했으면요.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동화 여우와 두루미 첫 번째 거에서 맞춤법이 3개가 나와요. 두 번째 거 들어가 볼게요. 또 두 번째 여우와 두루미를 읽고 맞춤법이 또 3개가 나와요. 맛 있는 집에 갓 어요 많이 먹으렴. 그럼 우리는 지금 6개의 맞춤법을 연습한 거예요. 동화 하나 스토리로. 그래서 얘가 끝나고 제가 맞춤법 연습장을 만들어서 사실 맞춤법 아니고요. 받아쓰기라고 자 어차피 너희들 초등학교 갈 거잖아. 받아쓰기에서 받아쓰기 지문을 지금 한 것 중에 1, 2, 3, 4, 5, 6 사실은요 6개지만 제가 욕심을 부려서 애들이 어려워하는 것까지 있어서요 10개까지 이렇게 그냥 빈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애들 받아쓰기 연습까지 시켰습니다. 아까 영상으로 만든 화면에서 애들 교재를 전체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소리가 잘 안 나와서 제가 이거 내용 다 끝나고 나서 소리가 좀 안 나오긴 하지만 여기 저기 원장님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고 싶은 거북이 나오는데요. 이 또한 모두 다 아는 동화일 것 같은데 다행히 이 동화는 조금 아이들이 봤더라고요. 처음에 하는 게 뭐라고 했죠? 진하게 할게요. 처음에 우리 아이들은 읽기를 할 거예요. 읽기를 하는 건 정독을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읽으면서 등장인물 정도는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읽는 속도가 낮다면 커트, 끊어읽기까지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동화도 읽다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중심 내용. 이 동화에서 중심 내용, 밑줄 치는 것도 나중에 연습할 거예요. 저는 보통 동화를 읽을 때 이런 스토리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내용으로 수업을 한다고 정말 쉬운 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도 학습을 하잖아요. 학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1단계 1호 정도 교재 한 권을 끝내면 이제 2호에 들어가면 아이들도 똑똑해졌어요, 이미. 아, 선생님이 읽을 때 끊어 읽으라고 했지. 밑줄 치라고도 했는데 뭐였더라? 중요한 내용. 여기 누가 나오지? 그런데 2호의 과학 지문을 나오면 등장인물은 없어요. 2호입니다, 이 교재는. 코딱지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또 코딱지 나와서 이 책에서 1호를 이거를 만든 이유를 알겠다.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과학상식에 대한 내용이라고 여기 이렇게 알려줬고요. 코딱지한테 고마워해야 한데, 저 별로 웃지 않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수업을 하긴 하는데, 여기 위에 혹시 보셨을까요? 소리 내어 읽고 녹음해 보세요. 1호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호에도 있었습니다. 소리 내어 읽고 녹음해 보세요. 책을 아주 꼼꼼히 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소리 내어 읽고 녹음해 보고 이 녹음한 걸 어디다 썼냐면요. 너의 소리를 너에게 들려주겠다. 실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진짜 녹음을 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는 녹음을 못했고요.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기 한 다음에 녹음하고 엄마한테 보내줄 거야. 우리 아이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한테도 들려줄 거야. 점점 잘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매 수업 시간마다 제가 소리내 읽고 녹음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머니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읽고 녹음해보는 연습을 하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뭐 저한테 보내주세요도 있을 거고요. 저는 집에서 읽고 연습하게 해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읽는지 어머니들도 자세히 보시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학습을 지도하는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이 학습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머니들한테 코칭해 드리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결국 우리 아이의 학습 효과가 올라가더라. 제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에요. 우리 어머니들도 저한테 보내시면서 원하는 게 아마 그것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2호의 교재에서는 아까 1호에서는 우리가 동화였기 때문에 등장인물을 찾았어요. 2호의 과학지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기청정기는 실내 공기 속 먼지를 깨끗하게 걸러줘요. 애들이 이렇게 유창하게 못 읽어요. 코털도 우리 몸속에서 청정기와 같은 일을 한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읽으면서 공기청정기가 나왔구나. 먼지를 깨끗하게 걸러주네. 그리고 코털도 우리 몸속에서 공기청정기와 같은 일을 한답니다. 코털이 우리의 공기청정기구나. 과학 지문을 읽을 때는 중심, 낱말의 동그라미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가 밑줄 칠 거냐면요. 중심, 내용에 밑줄 치라고 할 거예요. 1호에로 다시 넘어갑니다. 1호에서는 등장인물에 밑줄 칠 거예요. 그럼 어디다가 등장인물의 동그라미를 할 거예요. 밑줄은 어디다가 할 거냐면 중요한 사건에다가 밑줄 칠 거예요. 바다에 사는 거북이 독수리를 찾아갔어요. 거북 독수리 찾아갔어. 독수리야 나에게 하늘을 나는 법 좀 가르쳐 줘. 독수리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거북을 쳐다보았어요. 자, 여기서 뭘 밑줄 칠까요? 거북이 독수리 찾아갔어. 그래서 나에게 하늘 나는 법 가르쳐 줘. 독수리 거북 쳐다보았어요. 사실요, 이 중간 내용이 없어도 읽힐 수 있구나.
이렇게 밑줄 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 글에 나중에 글이 무슨 내용이었어를 설명할 때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동화 스토리를 수업 때 이렇게 꼼꼼히까지는 못하고요.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동화를 그래도 아까 여우와 두루미 1번, 2번, 하늘을 날고 싶은 거북 3번, 4번 요 정도 두 개의 동화까지만 제가 이렇게 자세한 내용으로 가르쳤고요. 그 다음 동화 5번, 6번, 7번, 8번까지는 읽고 해보세요. 이 책을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지금 7세 12월에 했어요. 지금 벌써 1월, 2월. 저는 이제 3월에 수업을 1학년들과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는 더 빠르게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진도를 잡을 때 설정할 때 우리가 바빠에서 문해력 검사 진단지가 있는 거 아실까요? 그 사이트 들어가셔서 문해력 검사 진단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실제 이 친구들 제가 다 했었거든요. 이거는 뭐 학교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 학생들의 차이일 경우가 더 크긴 하지만 제가 문해력 진단지 첫 번째 1단계라고 할까요? 그 진단지를 검사를 했을 때 제가 지금 바빠 사이트를 안 열어놔서 바로 안 들어갈게요. 1단계를 들어갔을 때 우리 학원의 1학년 대상의 아이들을 가지고 했는데 1단계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1, 2학년 대상으로 진단지를 했고요. 이 친구들의 성적은 보통 절반 50%를 맞은 친구들이 많았고요. 우와, 100%다 맞은 친구가 딱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학원에 와도 책을 정말 많이 읽어요. 진단지의 내용이 되게 짧게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의 진단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의 진도를 파악하여 1단계를 같이 하면 좋은지, 2학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책 읽기가 안 되면 1단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화의 스토리를 두 번째 걸 접하고 또 5번까지 문제를 풀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속담 따라쓰기 둘째 마당이 속담 따라쓰기가 나오는데요. 속담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엄청 몰랐습니다. 우리 학원 애들이 머리가 안 좋은 건지, 우리 아이들이 책을 요즘에 안 읽는 건지를 고민하는 저의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가재는 개편, 가재는 개편. 이 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해요. 여기 이렇게 그림을 떡하니 주어졌는데. 그런데 속담은 정말 즐거운 내용이었고요. 뜻은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은 편을 들어준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절대 먼저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이 스토리로 먼저 접근해야 되겠구나. 스토리로 먼저 접근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용을 들어가고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투덜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형한테 혼났어. 형 게임기를 몰래 쓰다 걸렸거든. 형제들끼리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투덜아, 나는 네 마음 이해해. 나도 누나 만화책을 몰래 보다가 등짝을 맞았거든. 여기서 애들이 깔깔대고 웃었어요. 남매들끼리 너무하지 않니?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바로 너희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여기서 가재는 개편. 너희들끼리 같은 편이야. 너희들끼리 같은 마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편을 들어준다는 말이래. 동화 읽고, 속담 읽고, 내용 설명하고, 그 다음에 쓰기가 엄청 많아요. 와, 애들이 우리 여기 국제학교 영어만 쓰는 어린이들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가재는 개편. 는 개편. 또 가재는 커트, 개의 커트 편. 저의 생각은 얘를 인지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우리 애들이 숙제를 내줬더니 모든 걸 다 체크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처음에는 그냥 듣고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 체크하지 않고 글씨만 써보자 이렇게 얘기는 해줬습니다. 그리고 맞춤법을 연습해 보렴. 맞춤법 엄청 어려운 사내에 있었습니다. 교재를 제가 설명하면서 너무 어렵다고 말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거는 저의 그냥 경험담입니다. 가재는 개편 여기서 맞춤법 쓰고요. 띄어쓰기는 얘 스토리를 아이들한테 이해시키는 게 1번이었으면요. 그 다음에 쓰기를 하도록 독려하는 게 2번이었고요.
뜻을 채우는 거는 뭐 이거는 시군증 먹기였고요. 맞춤법을 연습시키는 게 3번이었으면요. 제일로 어려운 게 띄어쓰기였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는지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중고등에 이거는 뭐 문단이 어떻게 되었고 뭐 단락이 어떻게 되었고 그렇게 설명하기 어려웠고요. 결국은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띄어쓰기를 잘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가제는 개편이 아니고 개편이구나. 띄어쓰기는 곧 우리가 읽을 때 띄어서 읽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 있었어? 몰래 쓰다 걸렸거든. 몰래 쓰다 걸렸거든. 아이들이 띄어쓰기를 연습하면서 읽기도 같이 연습한다고 우리 어머니들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친구랑 다퉜는데 다른 친구들도 같은 반이라고 그 친구들 편만 들었다. 정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맞아. 가제는 개편이라는 말이 딱 맞다. 와, 우리 아이들이요. 아주 많이 헷갈려했던 문제여서 얘를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보는 거 진짜 좋은 이야기였고요. 이 쓰면서 생각 키우기가 지나면 통과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저는 수학을 좀 많이 가르쳤던 선생님이라 5번도 있습니다. 시험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거 시험이야. 선생님 채점할 거야. 자, 어려워한 거는 집에서 다시 공부해 오는 거야. 제가 시험을 봤다고 뭘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통과 문제를 풀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만화로 한번 그려보세요. 제목은 너는 다 그리는 거 아니고요. 글의 중요한 장면을 만화로 그려서 제목을 붙일 건데요. 방금 뭐 여우와 두루미라는 것에 대해서 인상 깊었으면 친구한테 그러면 안 돼. 내가 제목을 정해서 그 스토리를 이렇게 만화로 그려보라고 했고요. 애들이 엄청 두려워했던 차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 해봤고 제가 3단계도 했었거든요. 3학년 친구는 엄청 잘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낱말 쓰기. 이 내용은 그냥 숙제. 원래 도약 익힘책의 숙제라 이건 숙제가 아닌데 이것도 숙제로 내줘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1호 교재만 한번 살펴보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바빠 초등 문해력 1단계 1호를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독해 난원에서 이소부화를 다뤄보았고요. 독해에서 이소부화에 제가 그림만 있죠. 사실은 아까 만들 때는 제목을 썼었는데 제목이 사라졌는데 그림만 있으면 좋은 점 얘들아 이 동화의 제목이 뭐였을까? 함께 찾아보아도 좋은데 이거를 모든 책을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 원장님들께 설명드린 거라서 한 거라서 편집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독해 한 걸음 교재에서 좋았던 점은 어휘력에 이거 지금 문제예요. 동화 지문 하나 예를 들어 여우와 두루미 하나를 보고 애들이 1번의 어휘력 문제를 봤더니 지문에서 핵심 단어를 딱 잡는 연습을 하고요. 의미를 잘 찾는 연습, 독해를 잘못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고요. 또 이해력 파트의 문제를 풀면 우리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파악하는 걸 잡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력 문제, 우리 아이들이 아까 틀렸다고 했었는데 사고력 문제가 여우가 두루미를 뭐 초대를 했는데 그때 느낌이 뭐 음식을 못 먹었을 때 어땠겠니였거든요. 제가 한 번만 볼게요. 두루미는 음식을 모두 먹어치우는 여우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했더니 원래 여우가 나한테 장난을 쳤구나. 그건데 1번으로 잘못 체크를 한 거. 정성껏 만들었는데 미안하네. 이렇게 애들이 내용 파악을 잘 못했었는데 이 이유나 추론이나 인물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 단계 깊이 읽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내용 정리는 당연히 중요하죠. 핵심을 뽑아서 정리를 하고 그거를 요약하는 능력이 생기는데 아직 구조화까지는 어렵고 우리는 네모칸 안에 채워 넣으면서 요약하는 능력을 만들고 마지막에 맞춤법. 우리가 그래도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 교재 이름이 물론 국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문해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동화에서 맞춤법 중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은 해봐야겠지요? 그래서 읽기와 함께 기초 맞춤법을 반복 적용해서 글쓰기의 실수, 띄어쓰기나 그런 것들을 줄이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점은 수업 운영하는데 진짜 깔끔했어요. 문제가 더 많았어야 되나? 지문이 더 길었어야 되나? 아니에요. 지금 1단계 1호에 아주 최적화된 교재였고요. 아이들이 뭐 동화 처음에 한 개, 두 개, 세 개 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게 눈에 잘 보였어요. 근데 그게 제 눈에만 보이는 건 아니고요. 어머님들도 얘기하셨어요. 이제 문제를 꽤 잘 풀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 회차가 같은 순서니까. 문제 풀고, 5번까지 문제 풀고, 완전 좋습니다. 매 회차가 같은 순서니까요. 아이들이 그 회차를 가지고 빠르게 익히고 자기 주도성, 너희들이 혼자 해보렴. 이제 이게 잘 됐고요. 어휘, 이해하기, 사고하기, 정리하기, 맞춤법. 이게 이 흐름이죠. 이거 한꺼번에 점검하니까 얘네가 못하는 약점이 뭔지, 우리 아이의 강점도 물론 어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동화를 엄청 잘했고, 띄어쓰기를 잘하고, 받아쓰기를 50점 맞았는데 어느 순간 100점이 되고, 이렇게 강점과 약점을 같이 진단하는 데 쉬운 교재였고요. 결국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쓰고까지 연결되는 문해력 교재로 확장됩니다. 이건 바로 우리 바빠 문해력에서 독해 한 걸음 교재 구성에서의 특징과 장점이고요. 여기 속담 따라쓰기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꼭 먹고 알 먹는다. 실제 우리 집에는 뭐 대학생 친구가 같이 살고 있는데 이 학생이 이거를 이제 제가 잠깐 지도해보라고 연습을 시켰더니 엄마 속담을 알면 너무 좋아. 나중에 논술 문제를 쓸 때도 이렇게 속담 어휘를 쓰니까 정말 이게 가산점이 되더라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웠던 거 만화로 그려보고요. 기억에 남는 낱말 쓰기 마지막 요거는요. 아이들이 자꾸 연습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처음에 그림 그리기 어려워하는데요. 저는 졸라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졸라맨이 먼저 팔다리가 줄이 하나였다가 나중에는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바빠가지고 연습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초등 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맞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의 그냥 무용담이었습니다. 원장님들 더 좋은 노하우는 저도 또 배워가겠습니다.